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마음이 아픈 병은 치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발병률은 높지만 완벽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치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인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의 원인,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덩어리가 되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시냅스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된 치매 환자의 뇌신경입니다. 정상인의 뇌에는 없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누적된 세포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종말의 저자 닥터 데일 브랜드슨 박사는 알츠하이머가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작용을 통해 발병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염증, 영양의 불균형, 체내에 쌓인 독성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 콜 박사 연구진은 뇌 조직에 존재하는 인슐린 분해 요소가 감소되었을 경우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연구 결과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으로 인한 당뇨병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당뇨, 인슐린 저항성, 비만, 내당 능장애 같은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은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이 치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 편. 첫째, 좋은 지방의 섭취.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뇌의 기능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학술지 란셋 뉴롤로지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3 지방산의 농도가 높으면 치매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분포 위치와 기능이 각각 다른데요. EPA는 혈중의 중성지질을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면 DHA는 두뇌와 망막의 신경세포의 성분으로서 뇌 기능을 향상합니다. EPA는 혈중의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혈관을 맑게 하기 때문에 미세한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의 주요 기능을 읽어보시면 다양한 기전으로 뇌와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은 아직 뇌가 형성되고 자라는 시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오메가3 부족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발병 위험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메가3는 두뇌에서 꼭 필요한 물질로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3는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만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을 찾아서 매일 보충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은 고등어, 참치, 정어리, 멸치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의 식약처 기준 일일 권장량은 500mg에서 2000mg인데요. 고등어 한 토막에는 500mg 정도를 먹을 수 있어 오메가3의 급원식품입니다. 그러나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많지만 중금속인 수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량의 섭취보다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반면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4차인치는 5알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약 600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 한 줌에는 250mg의 오메가3를 먹을 수 있고 아몬드, 호박씨, 올리브유, 들기름 모두 우리의 몸에 유익한 지방입니다. 개인의 식습관, 알레르기는 모두 다르지만 올바른 지방 섭취는 신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쁜 지방 피하기. 오메가6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메가3와 함께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오메가6는 인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전구체로 작용합니다. 염증 반응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감염이나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메가6의 비중이 높으면 신체에 과도한 염증을 유발하여 모든 종류의 질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심지어 오메가3가 EPA와 DHA로 전환되는 양도 줄어들게 만들어
심장질환의 발생률을 높여 사망률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형시켜 암세포로 증식합니다.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메가6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1대4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서구화된 현대 식단의 비율은 1대16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메가6를 먹고 있을까요? 오메가6의 공급원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 등 가공된 식물성 오일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대형마트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 카놀라, 콩은 대표적인 GMO 농산물이며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식용유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나쁜 지방의 섭취는 피해 주세요. 또한 이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이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산패된 기름은 알데히드와 같은 독성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체내염증과 유전자 변형,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나쁜 지방은 불행하게도 수많은 음식점, 패스트푸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 중에 식용유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산패된 기름을 먹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통기름인 참기름과 들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 좋은 기름인데요. 발연점이 낮아 볶거나 전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조리 과정 중 산패된 독성물질을 드시게 됩니다. 반드시 나물을 무치실 때나 조리의 마지막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볶음, 구이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튀김을 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가급적으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레시틴. 레시틴 성분은 두뇌와 신경조직,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며 뇌 신경세포의 약 30%가 레시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시틴에 함유된 아세틸콜린은 뇌신경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뇌세포 활동을 촉진해 뇌기능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에게 레시틴을 처방했더니 기억력이 20에서 5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콩과 계란인데요. 매일 먹는 밥상에 청국장, 두부, 콩을 꼭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란의 경우는 여러 개보다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반숙으로 드실 경우 흡수율이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셋째, 파이토케미칼 설포라판. 설포라판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가 채소에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자폐 환자의 행동과 정신분열 환자의 기억력을 개선하는 등 뇌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그 후로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문 자료에 의하면 설포라판의 전구물질이 최대 100배까지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이 브로콜리 새싹이라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브로콜리 새싹을 매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포라판은 가열시 파괴되는 경향이 있어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물에 넣지 않고 짧은 시간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장내 유익균을 늘려라.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건망증 치매 환자 노인 128명의 대변 속 세균의 DNA를 분석한 결과 장내 유익균이 일반인보다 적었습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60명 중 유산균을 12주 동안 섭취한 그룹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장내 세균과 뇌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장내 세균을 변화시켜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서 기분, 감정, 행복을 조절하는데 약 90%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장환경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숙면을 취해 신경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발효식품인 된장, 100가지 종류가 넘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에는 류코노스톡, 와이셀라, 락토바실러스의 균주가 다량으로 있고 잘 익은 김치일 경우 1g당 최대 10억 마리 이상의 유익균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대장균을 5일 동안 발효된 김치 속에 투입했을 때 20분 내에 대장균군이 사멸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치나 된장을 익히면 유산균이 파괴되어 걱정하셨죠? 가열 과정에서 죽은 균과 그 균의 배설물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가열에서 파괴가 되어도 우리의 몸에 이로운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산균의 먹이인 다양한 야채를 넣은 된장찌개, 김치, 콩밥,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은 최고의 뇌 건강 밥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혈압, 당뇨, 치매, 면역력 올리는 식품 등 건강을 위한 식단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습관이 나의 질병을 결정하는데요. 오늘은 치매 예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지방은 많이 드시고 나쁜 지방은 피하셔서 건강한 두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편으로 뵙겠습니다.